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자랑하는 두 코너 중에 한 코너가 개편을 했죠. 시사 정하기 시사 돼지로. 네, 잠시 후 시사 돼지와 함께 시사 돼지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오늘은 모시기 쉬운데 모시기 쉬운데 본인이 사회 복귀가 굉장히 늦었어요. 한동안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거국적으로 전문용어로 바람에 한동안 집거하시다가 본인은 바쁘셨겠지만 겉으로는 집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늘 노회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진보신당의 그 직함이 좀 특별하지가 않네요. 딴 데서 많이 쓰는 상임 고문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빅브라더 뭐 이렇게 좀 큰형 뭐 이렇게 얼마나 좀 민중적이고 진보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이 대표님의 머리숱이 상당히 줄었어요. 아니, 우리 김호준 씨는 항상 이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친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 탈모가 진행 중이지 않는가. 이게 아주 그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탈모가 진행 중이지 않으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사람 머리카락은 다 좀 빠지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한때 뭐 이런 머리가 부럽지 않은 상황.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탈모인들은 과거를 얘기해요. 미래의 우리 김호준 총수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탈모인들은 그렇게 저주합니다. 혼자 죽을 순 없다. 어쨌든 제가 1년여 전에 굉장히 자세히 탈모 상태를 제가 점검한 바가 있어요. 그때 책을 낸 바가 있거든요. 대표님 인터뷰하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정신적인 고초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머리카락이 정신은 아니죠. 정신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사실은 그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이 밖에 있는 모발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결. 그럼 우리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방청객이 4분이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10명인데 노회찬 대표님이라는 걸 알고 빠진 거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긴 지난 그 6.2 지방선거 당시에 기회를 많이 얻진 못하셨지만은 방송 토론 오세훈과 노회찬 붙었을 때는 정말 아주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실력차야. 어떠셨습니까? 토론에 인기차가 문제인 거죠. 실력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때 딱 한 번 저 토론에 참여했고요. 마지막까지 사실 후보자들의 합의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참가 자격이 생기는데 방송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오세훈 후보가 제가 참여하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당연히 실력차가 나니까. 그래서 방송에 이제 그 토론에 못 나간 거죠. 더 이상 뭐 더 계속 나갔으면 또 결과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저는 크게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근데 요즘 오세훈 시장이 광노현 교육감 보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1대1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은 교육감이고 한쪽은 시장인데 그리고 그 교육감이 공약을 해서 지금 실현한 거잖아요. 실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할 문제는 아니죠. 할 문제는 아니고 또 급식 관련해서는 그거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니만큼 이 교육 이 파트에서 정해야 되는데 좀 주제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주장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됐다면은
자신이 생각이 달랐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 그 요구, 다수의 요구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제 맞불을 저지르고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뭐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포석을 위한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오판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오세훈이라서 오판을. 예. 근데 서울시장 뭐 나온 김에 원래는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닌데 저희가 한 번도 짚고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사자가 나온 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약하자면 딱 요 문제가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한명숙의 지지율이 나는 것은 한명숙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세훈이 당선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한명숙에게만 있지 않았다.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 선거 과정에 이제 선거 후보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크든 적든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많은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뭐 당내 역학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고 그 그림,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그림 아니냐. 지도자는 더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혹여 당내가, 혹여 민주당이 하도. 그게 그때 노회찬이 빈다는 거 아니냐. 노회찬이 빈날 찬스가 그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이후에 벌어질 것인가는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라도 민주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난 박수를 받았을 것이고 이후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을 저는 얻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그러면 완주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때 제가 들고 있는 잔에 독이 타져 있다는 이게 독배라는 걸 알고서 마셨던 거죠. 그거는 저는 당시에 당 대표였고 또 저 이외의 다른 후보들도 많았는데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기중 또 득표력이 있다는 제가 또 당 대표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면은 일방적으로 하면 다른 후보들도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당 자체는 완전 공중분해되는 거죠. 물론 당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당 대표인 한 뭐 배가 가라앉으면 선장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제가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악재가 눈앞에 이제 뻔히 달려오고 있지만 당시에 저희 위치는 그것을 몰매를 맞더라도 독이 든 걸 알면서도 마시고 깨지는 것이 그 당시 저희 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단 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제 머릿속도 이제 돌아가서 많아졌다는. 대머리가 되면서. 그때 가봐야.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난 서로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오는 문제는 이제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유사 상황이 이제 옵니다. 올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주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유사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넘어서서 넘어서는 또 국민들이 박수를 칠 만한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좀 합리적인 그런 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로서도 좀 최선을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 그 페이퍼 정당. 그렇죠. 가설 정당, 페이퍼 정당 얘기 나왔는데 일단 문성근 씨 쪽에서는 사실 이 논의가 짚혀지기 시작한 것은 거기서부터인데 문성근 씨 쪽에서는 정파 등록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가설 정당, 표현이 어떻든 간에 한쪽은 정당을 단일하고 그 안에서 정파를 구분하자는 거고 공식적으로 또 한쪽은 후보는 단일화돼 정당은 밖에 두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설 정당이라는 그 제안을 해주신 것은 정파 등록제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게 왜 어려운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은 큰 정당부터 사실은 그게 동의를 해야 다른 당도 동의해야 되겠지만 주요하게는 민주당부터 동의해야 가능한데 민주당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요. 뭐 몇 분의 또 좀 정치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으로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있기 때문에 일단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해도.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공천 받을 때 상당히 좀 장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아니요, 그런 이해득실이 아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좀 컬러가 진한 예. 좀 좌파적인 그런 정당이 자신들 왼쪽에 바깥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방파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도움된다는. 오히려. 예, 자기들이 그래서 색깔론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옳든 그러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원하지 않고 그래서 성립이 일단 안 될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혹 성립된다 하더라도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당이 지속 가능한 당이겠느냐. 선거 한번 치르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후에 이게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왜 어려우냐. 어느 정도 이 정책 이념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해야 그게 당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한미 FTA 같은 문제는 지난 시기에 그 반대했던 당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만약에 당내에서 아까 정파 등록제라고 했는데 한미 FTA 같은 걸 당론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뜻을 달리하는 정파들은 그냥 반대만 안 하고 아예 탈당해버릴 겁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자체가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 늘 이제 당이란 것은 다양한 견해가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찢고 먹고 이제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이내에서 그러는 것이지 워낙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비정규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웠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하고 이제 그걸 통과시켰단 말이죠. 근데 만약 당 안에서 그 싸움 벌어지면 그 당은 반드시 또 분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은 책임 있는 국민들에게 좀 책임 있는 안정적인 정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뜻에서 좀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성립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도 저는 시간만 가고 성사가 안 된다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갑니다. 네. 그런 우려에도 상당 정도 동의가 되고 하지만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보자면 가설 정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일회용 정당. 완전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 보자면 더 심한 경우 아닌가요? 그건? 또 정략적이라는 비난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선일보에서 제가 그 발표한 이튿날 큰 기사로 해가지고 정면으로 그걸 공격하는 선거에서 야당들이 이기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한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야 된다. 별짓을 다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저도. 예, 별짓을 다 해야 되고 국민들 요구에 국민들이 지금 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 아까 말씀한 지방선거에도 가설정당 없이 후보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을 때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책 이념이 다른 정당들이 별짓을 다 한다. 이거는 야합이다.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어떤 단일화를 해도 비난할 것이고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일화해라. 그 방법은 너희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단일화하면 찍어주겠다. 이게 60%의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저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 처음 창당할 때 뭐 영원히 가겠습니다. 100년 가는 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창당하면서 그 대국민 선언으로다가 새로운 정당을 곧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임시정당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당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단일화 중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 요구에 확실히 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각 돌아가되 이 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다음과 같은 약속은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면은 단일화 하나는 확실하게 해냈구나.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두가 다 결국은 국민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2년의 그렇죠. 국민경선 같은 그런데 페이퍼상으로만 그렇게 됐을 뿐이다. 이것은 여전한 분열이 존재한다. 아니요. 근데 지금 한겨레 신문이 감동이 좀 덜하지 않느냐. 한겨레 신문이 지난 12월 달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야권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으냐. 야당들이 전부 다 하나의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항목도 있었고 또 각 당이 당은 따로 존재하더라도
후보를 단일화해서 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많은 국민, 51%의 국민이 당을 그대로 둔 채 후보 단일화 하라는 게 51%예요. 그래서 하나의 당으로 하는 게 가능하거나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는 당의 엄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속에서 최선의 방법 이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좀 꼼수 아니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민 참여 경선은 다 사실은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당의 후보를 뽑는데 참여하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하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당원이 됩니다. 하루 당원이 돼서 투표하고 그 다음날 탈당하는 방법을 지금 그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그 편법. 그러나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으면 이태리 같으면 올리브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야당들 있잖아요. 이런 당들이 선거 때 하나의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당은 그대로 둔 채. 그 이름으로 선거 후보 등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선거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선거법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뚫어보자라는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 감동이 일으켰느냐? 하나 의구심이 여전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다른 방식의 그 후보 단일화는 협상에 의하거나 물론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국민들이 다 구경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당이 후보 단일화 하기로 했다. 근데 어느 사람으로 단일화 할지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해 다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 자기 당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국민들 중에 굳이 거기에 등록해서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야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좀 굳이 참여해가지고 하루 당원이라도 참여해가지고 후보 뽑는데 내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나올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방법 중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것은 단순히 그 후보 단일화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후보자가 되고 당선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을 위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후보 단일화. 그래서 이렇게 당은 다르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뽑힌 후보들은 당선이 되면 19대 국회에서 무슨 법 제몇 조 이런 걸 갖다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라거나 또 이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는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단일 후보가 된 분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1년 이내에 즉 2013년 12월 말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겠다. 국회에서는 죽어도 그거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국은 지금 5월 5일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약속을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하고 당을 떠나서 어느 당이든 이것은 대국민 약속으로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선거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나를 위한 선거다. 후보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둘을 섞을 수는 없나. 최대 지상명령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접고 함께 가겠다. 정파 등록으로.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이다. 먼저 선언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혹시? 어차피 한시적이 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예상하는데. 이제 기존의 정당이 있는 속에서 한시적 정당이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기존 정당 하나가 됐다가 다시 흩어지는 건데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결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혼관의 차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 번 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몰라도 그런 경우와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두 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설 정당론은 동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거가 아니고요. 일회성 섹스예요. 이거는. 아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김우준 정수하고는 뭐 사실 친구나 다름없는 저는 좋아하고요. 또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싫어할 겁니다. 예, 근데 탈모 친구가 있다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게 전념이 아니고 전념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우정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보고 같이 살아라. 이러면 사소한 거 가지고서 생활 습관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서 본래의 우정도 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을 더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동치미는 동치미 맛이 있고 깍두기는 깍두기 맛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둘 다 맛있다 그러죠. 그럼 섞어 먹자. 비빔밥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지만은 비빔밥을 갖다가 설렁탕에 말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황금 비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건 덜 배고파서 그래요. 덜 배고파서? 진짜 진짜 배고프면 이게 어딨어요. 막 비벼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실 덜 배고픈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하고 당을 하나로 할 수 있죠. 뭐 한나라당하고도 할 수 있죠.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한나라당하고 할 수 있죠. 외계인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정파 등록자 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연구하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조건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사전에 정당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인 결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사전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에 국어사전이 정당이 정책 이념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인 당이라고 이렇게 바꾸면은 저도 뭐 그게 맞춰야죠. 사전에 없는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사전에 없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합법적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당선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뽑은 건 우리가 뽑았어요. 그 논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를 나는 안 뽑았어요. 되돌아봐야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의 절박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법을 찾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건 권리이기도 하죠.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간의 차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이거를 뒤집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정권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의 정당이 되어야 정권을 뒤집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좀 여러 복잡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은 유시민 후보로 후보 단일화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민주당 사람들 다 찍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를 왜 꼭 유시민? 아니야. 단일 정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각 당의 지지자를 다 모으거나 추가까지 더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가설인지도 더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물론 뜻이죠. 그렇긴 한데요. 이런 마음이죠.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단일 정당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라는 쉽지 않은 그걸 자기 희생들을 갖다 감수하면서 해내는 사실 떨어지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는요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한 두세 번 떨어질 걸 각오하고서 몇 억씩 자기 돈 써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나오지도 말라. 그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이걸 저는 가설 정당을 통해서라도 해낸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그래 정말 애를 많이 쓰네. 그간에 미운 짓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잘해보려고 하네. 이게 인정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왜 하필이면 가설 정당이냐 이런 걸 좀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차하게 왜 그러냐 저는 구걸하는 것보다 구차한 게 더 낫다. 근데 가설 정당이라는 페이퍼 정당이라는 명칭부터 일단 고쳐야죠.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종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간은 짧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우리가 현찰이거든요. 이거는 현찰로서 존재하는 현찰 정당. 현찰 정당.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까지 갔구나. 고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야 이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정서적으로 잘 안 된다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예. 야 이거야는 없습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응하는 거 보니까 됩니까? 예, 이게 그 효과를 높이려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아져야 돼요. 페인트 모션? 예. 그래야 좀 안 그래도 주목받기 힘든 사안인데. 뭐가 최대 걸림돌이고 쟁점입니까 지금? 우리 조성수 대표는 이제 이 통합을 좀 정말 의미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는 걸림돌이 없다고 봅니다. 걸림돌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되고 있는 건데요. 아니, 지금 그 밥을 지어도 그게 뭐 1분 안에 밥이 됩니까? 언제 되나요? 예? 언제 되나요? 저는 그 빗두람이 울기 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가을 전에. 예. 가장 지금 현재로서 되긴 될 테지만 네. 대표님의 예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어려운 난관은 뭡니까? 없습니다. 거짓말. 저는 제일 어려운 난관은 네. 이것이 물론 양당의 통합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죠. 완전히 좀 돌아가는 새로운 거죠. 정당을 규모 있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과거의 진보 정치를 좀 혁신시키는 이 양만이 아니라 질도 좀 예.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과 그리고 얼마나 실망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야 제대로 한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그게 뭘까? 저는 그게 지금 사실은 좀 어렵고 이제 힘든 작업이지 뭐 이렇게 합하는데 뭐 조건이 있다거나 또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된다거나 지금 특수효과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은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진보 야당들이 네.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력, 대등한 어떤 그런 협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또 이렇게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재진보 정당의 연합 이걸 또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결해서 저도 그 질문인데 그 진보신당에서 그러니까 진보 마땅치 진영에서는 않아 하시는 것 그렇죠. 같다는 진보 진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유시민 대선 후보 들러리 아니야? 우리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 저 야권에 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될지 안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이렇게 그런 합의된 방식에서 선출되면은 저는 다들 들러리 서야죠.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다지 참여당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면은 선거에서 이제 선거용으로 좀 나온 발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이면은 민주당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협상력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당을 꼭 합쳐야 되냐? 꼭 합쳐야 되냐.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걱정 많은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부모님 안심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갑자기 부모님 올라오신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보여준다. 이거는 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이자. 그래서 저는 가설 정당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 민주당과 비민주당 1대1 구도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참여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후보 단일화해가지고 붙자. 그런데 네. 당은 당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까 제가 결혼 관 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추진 중인 진보 정당이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느 당에 있었거나 또는 어느 정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다가 그 순전히 과거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뭘 할 것인가에 동의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참여당은 안 된다거나 또는 특정 개인은 안 된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쪽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다. 여기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쪽에서는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참여 의사가 있으면 와야죠. 문제는 뭔가면은 저는 국민참여당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고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 안 하길 바라고요. 상대방이. 그 결국에는 각각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참여당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를 좀 바꾸겠다 싶으면 우리가 결단해서 그걸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겠다 싶으면 그쪽에서 판단 바꿔서 일로 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여당에 있던 사람이 탈당해서 거기 들어갈 수는 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참여당이 어떤 노선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정 안 했어요. 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만들 당이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에 관해서 강력하게 우리 대응하고 고용 문제를 노동시장위원회를 바꿔서 고용을 풀고 뭐 이런 걸 그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너희들 그걸 좀 바꿔라 이러면은 아마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나도 동의하니까 나도 가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럼 지금 오로지 하나의 걸림돌은 정책과 노선이 진보 정당과 참여당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가요? 그 차이가 저는 애매해 보이는데 참여당이 어떤 건지 좀 더 본인들 스스로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세부적 사안에 가면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또 진보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노선은 정당인데 책임있게 가려면은 그 부분에서 맞출 만큼은 맞춰봐야죠. 뭐 사소한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굵직굵직한 몇 가지는 뜻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유보적이다. 그래서 판단이 유보적이고 제가 권하는 것은 뭔가면 참여당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내용인데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그것만 선택되면 다른 걸림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제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요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미 그건 제안이 된 거고요. 이미 그거는 출범할 때부터 그럼 참여당이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까지는 제가 모르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뭘 동의하지 않은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직원 선발하듯이 면접을 본 게 아니고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못 해본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했으면 여기 우리가 나도 뜻이 같으므로 나 같이 하겠다라고 뭔가 메시지가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협상 테이블이라 이렇게 앉지를 않은 건가요? 예. 뭐 협상할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밀실에서 어떻게 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뭐 세부적인 항목이 다 딸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모여 있는데 그거 뭐 다 공개된 거니까 우리 뜻이 같다. 같이 하자 이러면은 저는 누가 이걸 갖다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여당은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이 안 됐죠.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같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라 결정을 내리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 단일 정당 파와 예를 들어서 뭐 참여당의 뭐 유시민 대표 혹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강기갑 의원 또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을 따르는 사람들 정도로 다수를 만들어 큰 그 나머지 세력보다 더 크게 뭉쳐 그들로 정당을 하는 이런 거는 소위 그 정파 등록을 유지하며 왜냐하면 서로들 다들 딸린 조직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전혀 불가능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것이군요. 네. 제가 그 2008년도에 그해 3월달 분당이라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제가 민들레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걸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고 뭐 앞으로 가야 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복지 동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같음으로 우리는 모였고 이걸 실현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동의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그 다른 당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여서 그 백지 상태에서 정말 가치를 꽂아놓고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서 국민들로한테 나아가자. 사실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그 방식이라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저는 아까 뭐 덜 배고프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정동현 의원한테도 그 얘기를 갖다가 며칠 전 토론에서 했는데 최근에 그 쓰신 책과 또 인터뷰한 걸 제가 다 봤습니다. 봤더니 과거와 달리 요즘에 하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아요. 방법론이나 이런 거.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같은 당을 요거만 놓고 본다면 당을 같이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을 주요하게 이제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당에 오든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당을 뛰쳐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각자 그래요? 예, 그래서 참여당으로 들어와라. 예. 각자 진보 진영에 들어와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크든 적든 기득권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 기득권을 갖다가 과감하게 버려야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고 저는 얼마든지 뭐 가진 게 워낙 적어서 그럴지 몰라도 맞아. 제 자리 없잖아요. 예. 뭐 부채는인데 최근에는 거의 거지가 되셨죠. 거지 중에 상중하가 있는데 뭐 상거지는 아직 아니고요. 이게 분위기가 홍종국의 패배부터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시즌이 시작되신 겁니다. 사상이 3년째. 네, 뭐 아니요. 그 전에도 저희들은 뭐 이런데 익숙하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점을 치신 다음에 최근 저점이에요. 저점이 있어야 다음 정점이 있죠. 개구리가 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번 움츠리잖아요. 그 상태로 얼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경칩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파 등록, 그 다음에 백지, 그리고 가설,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다 떠나서, 그냥 이때까지 오랜 세월 정치를 해오신 경험과 감으로, 그 중에 그나마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되어야 한다, 이거 말고. 가설정당이에요. 저는 가설정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방언도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좀 흉물스러운 지점도 사실이 있고, 또 약점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란 거는 뭐 최상의 방법이 되면 제일 좋겠고,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협상에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단일 정당이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일 정당하면 저 다음번에 무조건 당선될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이렇게 과정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정보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하면 저는 단일 후보로는 제가 100점 100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이 참여 경선 하면요. 제 지역구에 우리 당원은 300명이에요. 민주당 당원은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누가 동원력이 더 크겠습니까? 국민 참여 경선하면 제가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개인으로 보면 제일 나쁜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방안은 저한테는 좋지만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라도 하자라는 것이고 이 방안은 민주당에게 제일 유리합니다. 동원력이 가장 큰 당에게. 근데 가장 큰 당이 움직여야 모든 게 성사가 되니까 저는 이제 고육지책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면서도 하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하자는 거고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너희들이 기득권 누리고 다 가져가라 좋아.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을 갖다가 해마다 4년 5년마다 되풀이할 게 아니라면은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서 지지율 이상으로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이 후한무치한 현재의 선거제도가 정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걸 약속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안은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남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쁜 거죠. 머리숱이 많을 겁니다. 머리숱이 많아. 어제 현안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약속을 저희가 시청자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노치한 대표께서 차이가 있다! 확인 안 해줬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사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원장,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쯤은 유시민 대표 모시고 차이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대질신문을 통하여 대질신문을 통하여 과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계획해 보겠습니다.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되면 우리 탓은 아니고 우리 탓은 아니고 이분과 저분 탓입니다. 안 나온 분, 섭외 응하지 않는 분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이 안 나면은 그냥 술 한잔 해가지고 오래 버티는 사람 쪽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머리카락 숫자나. 자, 그럼 현안 또 현안에 대해서 언제나 날카로운
논평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를 맛있게 짚고 예. 예. 그리고 오늘 마무리해도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저 외교 라인의 네. 그 망신사는 아주 거듭됩니다. 이게 아마 근데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보면은 전무후무예요.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장자연 사건 네. 또 이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예. 수상하다. 게다가 또 이 그 중국의 네. 이 등신명이더라고 등신명. 네. 예. 등신명박 외교의 그 어떤 그 절정을 이룬 그 사건은 또 1월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장자연은 2년 후에 예. 또 이 사건은 뭐 몇 개월 후에 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한상률, 에리카 김 귀국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끊임없이 뭔가가 아무런 근거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없는데 것 같은 느낌.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예. 혹시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사안이 다 하나의 줄에 이렇게 네.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잘 모르지만, 네. 잘 모르지만 뭐 일단은 정권 말기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퇴임 이후, 네. 물러난 이후에 대한 걱정을 예. 덜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구나. 한상규가 에리카 김은 예, 그런 거죠, 예, 당연히. 뭐, 예, 그렇게 생각되고 뭐 외교부 쪽에서 일어난 일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부끄러운 일인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애초에 그 상해 총영사라고 한다면은 예. 총영사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외교 예. 분야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외교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 관계와 북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외교적 이 경륜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될 자리를 그 후보 공천에서 이렇게 탈락한 그러나 챙겨야 될 보훈 인사 지난 여름에 그 뭐 여름 휴가 가시면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던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읽은 책이 그 책을 읽은 게 분명하다. 저는 막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콜 샌들이라니까. 샌들. 신발 신는 샌들. 보훈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캠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른. 요즘에 또 방송사 사장을 하려면은 네. 캠프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야말로 그렇죠. 하나의 결격 사유가 됐는데 장자연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침 꽃을 여성 정치인들에게 나눠주시던 날 그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그 어떻게 지금 보니까 뭐 참 그 창피한 일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처음 거론하는 문제입니다만. 예.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사실 확인 같은 게 더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뭔가가 이제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숨까지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 식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사실은. 뭐 이름이 비슷하지만 저는 우리 장지연 선생 이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막 통곡해야 될 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힘이 세냐 아니면은 그런 거대 권력들 재벌, 언론 뭐 이런 또는 뭐 검찰 이런 고대 권력이 힘이 세냐가 다시 한번 겨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 진상들이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꿔야죠. 예,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그렇게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진실이 왜 안 밝혀졌냐가 본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수사는 왜 2년 동안 안 밝혀졌지?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봉투가 어쨌다니 또다시 덮으려고 서서히 또다시 또 물타기에 들어갔어요. 또 왜 안 밝혀졌냐? 이게 핵심이니까 사실은. 누가 막았냐? 그래서 장자연이는 울고 길자연이는 웃고 자연의 참
모순입니다.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또. 한 10명 중에 2사람 정도 웃을 수 있어요. 너무 고차원적이야. 우리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얼마 전에. 예, 그건 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예.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MBC 방송사에 계시니까. 예. TV는 집에 있겠죠. 저도 사실 그 정권에 의해서 MBC가 탄압당할 때 예. 그분이 좀 이렇게 강직하게 버티기를 바라고 그런 뭐 제가 그 뭐 트윗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저러니까 정치인을 불신하는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행보를 가져가니까. 예.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 뭐 강원도를 구하겠다. 예. 지금 강원도 구하러 출마한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러 출마하는 건데 계획도 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소속 정당을 떠나서 정치를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엄기영 전 사장이 저희 그 아버님 고등학교 후배시면서 또 아버님이 저희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회할 때 또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이. 뭐 지금은 안 다니지만. 관련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또 우리 그 엄기영 사장이 그 춘천중앙 성결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했답니다. 엄기영 전 사장이. 근데 그때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희한한 역사가 등장하네요.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들었어요. 이 양반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수련회, 그 여름에 방학 때 수련회 가잖아요. 캠프. 어디로 갈 것인가 다 정했대요, 학생들끼리. 거기로 갑시다. A로 갑시다. 다 정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답니다. 목사님은 A가 싫다. 난 B가 좋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가지고 B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벙쪄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어른 혹은 권위 있는 사람 말하자면 실력자 혹은 권력. 실력자에게 비보이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상명하복이네요. 예, 뭐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지급군인이 돼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에 그 MBC 나가시면서 그분이 MBC 화이팅! 이러고 나갔잖아요. 그 MBC가 문화방송이 아니라 MBC다. MBC 화이팅! 그게 아닌가. 재밌었습니다. 현안들 중에 혹시 이 사안은 꼭 언급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예, 뭐 한 2개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요새 뭐 복지 가지고 이제 예.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운찬 총리가 이익공유제, 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 얘기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급진좌파라고 이렇게 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얘기하던데. 준표형, 홍준표. 예.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저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예. 완전 급진 바보가 됐구나. 그게 이익공유제라는 게 성과공유제, 수익공유제 가지고 이미 해오던 거예요. 포스코 등에서 해오던 거고 대기업 관행 바로잡기에서는 이익공유제도 사실은 불충분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불충분하고 거래 관행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하도급 거래 관행 등에서 고쳐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걸 약간 개선하는 불충분한 개선안 가지고 급진좌파다.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도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헌법 파괴 행위다. 지금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에 관련된 그런 조치만 나와도 다들 이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경거망동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진심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17대 총선에서 뭐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라서 부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부산에서 1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17명이 한나라당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을 욕했어요. 저는 막대기만 꽂아놔도 한나라당 후보는 다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나라당이 실제로 득표한 것은 52%예요. 한나라당 안 찍은 사람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석은 94%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 도둑질이에요. 합법적인 도둑질이에요.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도둑질인데 만일에 선거제도만 정당 지지만큼 이제 득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걸로 바꾸면은 부산의 18명 중에서 그 한나라당은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8명이 야당이에요.
거기에는 아마 민주당 한 5명, 뭐 진보신당도 1명, 뭐 민주노동당 1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다수를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이 개혁과 진보 세력이 안정적인 다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는 그냥 치르고, 그러면 이제 이 비례로 뽑으니까 뭐 연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치르고 안정적 다수가 되니까 국회 내에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연합을 확실하게 해내고, 저는 100년 동안 한나라당의 정권을 안 넘겨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도 국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바꾸려고 대연정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때 소연정 제안을 했습니다. 한나라당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사 가능성이 없으니까 선거제도 바꾸는 걸 조건으로 해서, 물론 제가 비정규직인 조건 몇 개 더 붙였지만 차라리 민주노동당하고 열린우리당 소연정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대선에 당선되는 그분이 임기 내에, 임기 첫 해가 아니면 곤란하니까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국민투표 실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약이었으니까.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해서 영국처럼 선거제도를 바꾼다면은 저는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다. 저보고 그거 바꿀 테니까 당신 평생 국회의원 나가지 마라. 그럼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데, 지금 어느 누구도 복지 얘기는 해도 이 더 중요한, 어찌 보면 선거제도 바뀌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복지 쉽게 될 거 아니에요. 한나라당처럼 복지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멸종되다시피 해가면 복지가 훨씬 더 빠르게 잘 될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개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얘기는 잘 안 하고, 다들 이거는 딱 전제를 해요. 소선거구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제도를 너무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 왜 쉽게 포기하냐?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과거에 정치라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성전환법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그럼 근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은 국민들은, 선거의 주인은 국민들이잖아. 유권자잖아요. 유권자.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좀 나서달라. 같이 나섭시다. 이게 저희 간절한 요망이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제도, 잘못된 선거제도, 합법적 도둑질이 지금 보장되는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전도사가 되겠다. 부흥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대표님 항상 보면서, 이제 정계의 최고의 연금술사다, 이런 표현을 항상 쓰는데. 근데 머리는 안 나요. 아니, 금만 만들고 모발은 못 만듭니다. 아니, 예전에 2004년에 국민한테 큰 인상을 주셨던 멘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삼겹살 불판 얘기 아니었습니까? 30년 동안 썼던 불판 이제 바꿉시다. 갈아버립시다. 이러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삼겹살 불판을 갖고 비유하신다면 다시 그 불판 나온 거 아닙니까? 2008년 총선 때. 그렇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시커먼 불판 바꾸자고 제가 한 건데, 지금 불판이 아니라 개판이죠. 뭐 개판 5분 전이죠. 5분 전. 5분 전이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 이 개판을 사람판으로. 사람 사는 판으로 바꿔야죠. 사실 제가 이 개를 능멸한 건 아니고요. 개는 지가 능멸당한지 몰라요. 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셨으니까 혹여 질문이 있거나 혹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짧게. 진보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항상 나오는 얘기가 색깔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완전 타개하거나 해결하거나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친북 좌파 이런 네. 거. 저는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희망인데, 대통령 누가 되고 다 좋은데, 노 대표님과 노 대표님의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자체 단체장에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 이제 지금 다시 귀뚜라미 울기 전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든 아니면 또 큰 그림 속에서 또 이제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하신 뭐 색깔론을 그 두려워할 어떻게요? 필요는 없고요. 색깔론 제기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색깔 중에서도 한 가지 색깔 때문에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빨갛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국기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색깔이 뭔지 뭐 아냐? 빨간색이다. 예, 그리고 무지개 빨간색 빠지면 그게 무지개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도 빨간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한 하나의 색은 주로 사람 죽었을 때 이럴 때 씁니다. 좋은 일에는 무지개 여러 색깔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더 돋보인다. 한 가지 색깔보다도 무지개를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7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빨간색 하나로 또는 보라색 하나로 됐으면은 그건 지금의 무지개만큼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이빨이 전부 다 어금니로 돼 있다. 그거 끔찍하지 않아요. 어금니도 있고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어야 기능을 다 하듯이 그런 점에서 저는 색깔을 얘기하면은 좋아 그러면 너 집에 있는 아이들 쓰는 그림 물감 다 짜가지고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서 쓰라 그러냐. 그런 것은 어떤 그림도 못 그린다. 다양한 색깔이 24가지 있어야 많을수록 더 많은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명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뭐 이런 광고도 있었죠. 걔들이 예. 생명들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조선일보 사기도 빨간색이고요. 한나라당,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빨간색이. 그 안에 빨간 또 색깔이 들어갑니다. 피가 다 빨갛잖아요. 2차돈 빼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품 소개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명품 유기농 피자, 라피자가 함께하고요. 판매 수익금 일부를 푸르 청소년 돕기에 쓰는 대인기의 핫탑도 함께합니다.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인사이드 피플에서 또 이렇게 협찬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청 신청 원하시는 분은요. team.hani.co.kr/cctv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우리 아이폰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 시사 돼지 또 PSI는 좀 그보단 약합니다만은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아주 대단한 인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비디오 또는 오디오 선택을 하셔서 많이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편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빨리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이 원본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 노래도 어떻게 잘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야박하게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려 하였으나 머리숱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짠해지는 거. 더 뽑아야 되겠네. 그만큼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